존은 아내의 묘비에 바칠 꽃을 사기 위해 캐서린이 일하는 꽃집, 캐서린의 꽃에 다녔다. 캐서린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존은 마음이 끌렸다. 존은 67세의 전직 은행원으로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존은 우산을 잊어버렸고 캐서린은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두 사람은 리버사이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신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서린은 62세로 금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가냘프고 작은 체격의 여인이었다. 존은 캐서린과 남편 데이비 사이에 대화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빗은 말수가 적고 집에 거의 없는 트럭 운전사였다. 캐서린은 남편과의 관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존 씨, 오늘은 꽃이 참 예쁘네요. 캐서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금발 머리가 햇살에 반짝였다. 캐서린, 당신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소. 존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캐서린의 뺨이 붉어졌다. 존은 캐서린을 자신의 집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으로 초대하여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했다. 두 사람은 정원 가꾸기라는 공통의 취미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존 씨의 정원은 정말 훌륭해요. 마치 작은 숲속에 온 것 같아요. 캐서린이 감탄하며 말했다. 캐서린, 당신과 함께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존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다. 그 후로도 존의 집에서 만남을 계속 이어갔지만 존은 캐서린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캐서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존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요, 존.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캐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의 품에 안겼다. 캐서린 역시 존과의 시간에 의문을 느끼면서도 그와의 시간을 원하고 있었다. 데이빗의 존재가 두 사람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존의 집에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데이빗이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다. 존과 캐서린은 깜짝 놀라 서로 떨어졌다. 데이빗? 캐서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빗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빗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와 존과 캐서린 앞에 섰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캐서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데이빗이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물었. 데이빗, 그러니까. 캐서린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캐서린이 다급하게 외쳤다. 존 씨랑은 그냥 친구 사이야.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친구랑 포옹도 하나? 데이빗이 비웃듯이 말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데이빗, 진정해요. 캐서린 말대로 우리는 친구 사이일 뿐이요. 오해한 것 같소. 친구, 웃기지 마. 데이빗이 존에게 달려들었다. 존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뒤로 넘어졌다. 그만해. 데이빗. 캐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데이빗을 말렸다. 하지만 데이빗은 존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존은 저항하지 않고 데이빗의 주먹을 고스란히 맞았다. 그는 캐서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참 동안 존을 때리던 데이빗은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존을 노려보았다. 다시는 내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데이빗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죽여버릴 테니까. 데이빗은 캐서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다. 캐서린은 저항했지만 데이빗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존은 홀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옥신거리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캐서린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더 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존은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졌다. 캐서린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의 가정을 망가뜨렸어.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정원으로 나갔다. 아름답던 정원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존은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존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캐서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데이빗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존은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캐서린이 전화를 받았다. 캐서린, 괜찮소? 존이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아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데이비슨? 캐서린은 대답하지 않았. 캐서린, 제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데이빗이 떠났어요. 캐서린이 겨우 입을 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대요. 존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당신 때문이에요. 존. 캐서린이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요. 캐서린. 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캐서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캐서린은 전화를 끊었다. 존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캐서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존은 모든 것을 잃었다. 캐서린과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행복까지. 그는 깊은 절망과 후회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캐서린과의 이별 후 존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겼다. 매일같이 캐서린의 꽃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그리워했지만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우연히 리버사이드 카페에서 캐서린의 친구인 메리 마리를 만났다. 메리는 캐서린이 일하던 꽃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존,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메리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존은 씁쓸하게 웃었다. 캐서린 소식 들었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녀와는 연락이 끊겼어. 캐서린, 리버데일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존은 깜짝 놀랐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이빗과는 완전히 헤어진 것 같아요. 메리가 말했다. 캐서린 많이 힘들어했어요. 존 씨와의 일 때문에. 존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메리가 위로하듯 말했다. 캐서린도 존 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정을, 데이빗과의 관계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메리가 덧붙였다. 존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존은 메리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다. 캐서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글쎄요. 그건 캐서린에게 달려있겠죠. 메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존 씨, 캐서린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메리와 헤어진 후 존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캐서린의 행복. 며칠 후 존은 결심했다. 그는 리버데일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캐서린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존은 정든 집과 정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낯선 도시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캐서린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잊어가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캐서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캐서린의 꽃을 떠올리며 그녀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우연히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캐서린과 닮은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존은 흠칫 놀라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 여인이 존에게 말했다. 제가 아는 분과 닮으셔서. 아! 죄송합니다. 존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다. 존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캐서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존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비록 캐서린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 캐서린과의 추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년 후 존은 72세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봉사 활동을 하던 한 양로원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금발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한 여인이었다. 캐서린.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존.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 만의 재회였다.
캐서린, 이게 정말 당신이요? 존이 다가가며 물었다. 네, 존. 저예요.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리움과 회한이 북받쳐 올랐. 어떻게 여기에? 존이 겨우 입을 열었다. 리버데일을 떠난 후 이곳에 정착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요. 존. 두 사람은 양로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서린은 리버데일을 떠난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데이빗과는 완전히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고 했다. 존,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캐서린이 물었다. 나도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며 잘 지내고 있어. 존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저도요, 존. 캐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과의 추억은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었. 캐서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캐서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후 존과 캐서린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존과 캐서린은 양로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캐서린이 말했다. 나도 행복하오, 캐서린. 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존과 캐서린은 늦은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갔다. 존과 캐서린은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 그들은 함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존은 캐서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 캐서린, 우리 결혼합시다. 존이 캐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캐서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네, 존. 저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양로원 정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 양로원 사람들과 그동안 존과 캐서린이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존과 캐서린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존과 캐서린은 함께 리버데일을 방문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캐서린의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 어서 오세요. 여성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혹시 캐서린을 아시나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 캐서린이요. 여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예전에 이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가끔씩 가게에 들르시곤 해요. 존과 캐서린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들은 리버데일의 거리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겼다. 존,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럼요. 잊을 수 없죠? 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당신이 우산을 잊어버려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렸잖아요. 그때 당신의 친절함에 반했어요. 두 사람은 리버사이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서로에게 감사했다. 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캐서린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캐서린. 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을 구원해준 천사예요.
존과 캐서린은 리버데일에서의 추억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존과 캐서린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존은 캐서린에게 말했다. 캐서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캐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아름다운 동화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캐서린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존은 캐서린을 극진히 간호했지만 그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존, 나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캐서린이 힘겹게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캐서린. 존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없이는 나도 살 수 없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존. 캐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캐서린. 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캐서린은 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존은 캐서린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캐서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장례식 날, 존은 캐서린의 묘비 앞에 섰다. 캐서린,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존이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하지만 당신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존은 캐서린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캐서린이 떠난 후 존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냈다. 하지만 그는 캐서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존은 캐서린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갔다. 그는 양로원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존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캐서린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의 소원대로 되었다. 존과 캐서린은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진실한 사랑, 그리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커플이 존과 캐서린의 묘비를 찾아왔다. 이분들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존과 캐서린의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사랑도 존과 캐서린처럼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젊은 커플이 떠난 후 묘지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존과 캐서린의 묘비만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 문구처럼 존과 캐서린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묘지를 방문했다. 아이는 존과 캐서린의 묘비 앞에 서서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다. 엄마, 진실한 사랑이 뭐예요? 아이가 물었다. 진실한 사랑이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지. 아빠, 엄마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존과 캐서린처럼 영원히 사랑할 거란다.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변했지만 존과 캐서린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다. 어느 날 한 작가가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작가는 존과 캐서린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재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랐다. 작가의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노래였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영화는 존과 캐서린의 만남, 사랑, 이별, 재회,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흘러도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존과 캐서린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여보, 우리 아기가 존과 캐서린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내가 말했다. 그래요. 남편이 대답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존과 캐서린의 묘비 앞에 섰다. 그들은 아기의 미래를 축복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갔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존과 캐서린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등불과도 같았다. 어느덧 존과 캐서린의 묘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경의를 표했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그들이 살았던 리버데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마을 중심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존과 캐서린의 동상을 세웠다. 동상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했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쓴 책을 출간했던 작가도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작가가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존과 캐서린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작가의 축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존과 캐서린의 동상이 천천히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 후 존과 캐서린의 동상은 리버데일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경의를 표했고 자신의 사랑도 그들처럼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존과 캐서린의 동상 앞에 섰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동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도 존과 캐서린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했구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여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남은 인생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소. 노부부는 존과 캐서린의 동상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도 존과 캐서린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존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갔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도 같았다.